안녕하세요. 도파민이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조혜진입니다. 현재는 도파민 터진다 라는 말이 흔히 사용될 정도로 도파민 시대인데요. 도파민이란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돼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과 수집한다는 뜻의 파민이 결합된 것으로 도파민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요즘 10대들 사이에서는 마라탕후루라는 말이 인기인데요. 식사로 마라탕을 먹고 후식으로 탕후루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맛들은 뇌의 식욕 조절 중심을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결국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한 화학감각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맛들을 섭취할 때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술, 담배, 마약을 섭취할 때와 유사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한 인터뷰에 응답한 20대 남성은 쇼폼에 익숙해져 정상 속도로 나오는 긴 영상이나 극장 영화를 감상하기 힘들다며 인터넷 강의 같은 학습 영상을 볼 때도 최대한 빨리 속도를 높여보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독 수준의 과도한 쇼폼 사용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팝콘 브레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렇듯 문제적 호르몬으로 지복되는 도파민,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도파민을 만들 수 없게 된 쥐들은 음식을 찾지 못하고 음식이 코앞에 놓여 있어도 굶어 죽게 되지만 음식을 입 안으로 바로 넣어주면 음식을 씹어서 먹으며 그걸 즐기는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도파민은 행복감을 느끼고 신경의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셈입니다.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도파민의 과잉입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쾌락이 반복되면 도파민이 다시 동일한 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높도록 시냅스의 세기와 유전자 발현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아예 도파민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 전제하고 도파민 부족 상태로 자신을 맞춰놓는 것입니다. 즉, 자극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인 자극의 문턱 값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쾌감의 강도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불쾌한 상태가 디폴트 값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쾌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쾌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 자극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 독서를 하면서 느꼈던 행복과 성취감을 문턱값이 올라간 이후에는 동일한 크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금단 증상이며 중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으며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느린 보상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빠르고 쉽게 도파민을 얻는 행동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에 몰입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작은 고통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고통을 통한 기분 전환의 예로 간헐적 단식, 찬물 목욕, 충분한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고통에 덜 취약하게 만들고 쾌락은 민감하게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도파민에 둔해진 뇌를 다시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파미네이션을 추천합니다. 책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킨은 우리가 중독 대상에 매달리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뇌를 지배하는 쾌락, 고통, 조절 법칙처럼 모두들 행복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회에서 도파민으로 버텨내면서도 그 중독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고통을 직면하라 라는 문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